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편의 한부정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지금 이제 반도체 문제, 요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앞서서 국회 상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국회 상황을 보면은요. 야, 이게 대한민국 국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한마디로 좀 X판이 됐느냐. 참, 그러니까 이게 투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요. 투표가 얼마나 중요하냐. 22대 국회의원 선거 한번 잘못해놓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어요. 자, 지금 이미요. 21대 때도 그랬지만 22대 들어서도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전부 다 독식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동안에 협상을 해왔는데 이게 결국은 무너졌어요. 자, 무너지고 나서 이제 최후 통첩적으로 이제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마찬가지인 거죠. 이 조정식 의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정신머리가 있는 사람인지 안 있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역대 국회의장 중에서 말이죠. 민주당 쪽 국회의장 중에서 제일 당리당략에 앞장서는 인간들이 바로 지금 바로 앞에 있었던 우원식이었는데 우원식을 뺨치는 사람이 지금 조정식입니다. 조정식이 일방적으로 팩스로다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갖다가 상임위를 배치해버렸잖아요. 그 명단을 팩스로 통보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공문으로 통보해. 그래도 이제 우리가 반드시 야당의 이 법사위원장 자리만큼은 넘겨라.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 하면서 아예 딱 오늘 말이죠. 11개 민주당 상임위원장 자리까지 전부 강제 임명을 해버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미 공문으로 다 보냈으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을 갖다가 각 상임위 배치까지 끝냈어요. 자, 이게 대한민국의 지금 국회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의 의정의 이 방매가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정말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국회가 지금 난장판이 벌어졌고 국회의장실 앞에서 국민의원들이 이 손팻말 들고 항의, 복도 앉아서 동성하지만 이게 무슨 희발이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2019년도 때처럼 광화문으로 나가라 이겁니다. 광화문에 나가면 표가 안 나오고 광화문에 나가면 표가 안 나오고 안 나가면 표가 나옵니까? 아니 국민이 얘기해봐. 광화문에서 광화문 집회 전광훈 목사가 하든 아니면 뭐 그럼 국민이 독자적으로 집회를 열으라고 2019년도 조국 끌어내릴 때 전광훈 목사는 목사대로 옆에서 집회를 하고 그 옆에서 국민의힘대로 집회를 했어요. 저도 그 당시 이제 지구당 위원장도 하고 이제 국가안보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저도 매주 말이죠. 당에서 할당이 와요. 너희들은 몇 명까지 지금 모셔와라. 자, 그렇게 해서 매주 집회를 해가지고 말이죠. 저 동대문인가요? 동대문까지 그 시위 인원들이 모였다. 1000만 명이 모였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결국 30여일 만에 조국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아니, 광화문 집회를 안 해가지고 지지표가 나왔냐고. 안 나왔잖아. 나오면, 광화문에 나와서, 광화문에 아니면 그러면 저 손현무 목사처럼 국회의사당 앞에 그 도로를, 요 집회 장소를 신고하고 허가를 받어. 참 X들이야. 아니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도 제대로 시위를 못하잖아. 그 앞에서도 못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도끼들이 열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보수 우파 지금 우리 시민들이 유튜브도 지금 전부 다 안 본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유튜브를 제가 해서가 아니라 유튜브도 안 본다는 얘기는 스스로 고립돼서 동굴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럴수록 왜냐면 유튜브도 뭐 사람에 따라서 유튜버가 누구냐에 따라서 성향이 다 달라요. 보수 유튜브라고 해서 다 같지가 않습니다. 다 특성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보수 우파 유튜버라도 봐야 세상 돌아가는 알 것이 아니냐. 예? 그리고 투쟁할 줄 알아라 이거예요. 투쟁할 줄. 오늘도 저희 방송 때 이 TV조선을 보니까 국민이 참 안타깝다 이거예요. 참 안타깝다가 아니라 참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예? 복도에 앉아갖고 얼마나 편해. 너무 국민의힘은요. 투쟁하는 방식이 너무 가성비가 좋아. 너무나 가성비가 좋아. 그냥 겨우 간다는 게 투쟁한다는 게 뭐예요? 상임위에서 민주당이 위원장 하니까 뜻대로 안 되잖아. 그냥 나와버려. 나와서 커피 마시고 담배 피고 사무실 들어가서 쉬는 거지 뭐 하겠어요. 그것밖에 더한 거 있어? 맨날 나오잖아. 그 안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이 볼 때 야 국민의힘이 마지막까지 투쟁하는 모습 내가 펴줄게. 중도층이라도 표도 주지. 왜? 민주당이 지금 강행 통과시키려고 하는 또 주장하는 회의 진행 내용이 반대하니까. 근데 그냥 다 손 털고 나와버리잖아. 싸우지도 못해 이 X들이. 예? 그리고 지금 그런 게 쌓이다 보니까 민주당은 더 마음대로
폭거를 하는 거예요. 폭거가 따로 있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는요. 11개 상임위원장 집어대로 쫙 임명해버리고 국민의 의원들을 집어대로 싹 배치해버리고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국회법을 개정해갖고 패스트트랙 요 법을 뜯어 고치겠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 국민님한테 상임위원장 몇 자리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위원장들이 이제 말하자면 방면을 들고 있으니까 의사 진행을 안 한다 이거지. 그러다 보니까 입법 추진이 늦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위원장이 마음에 안 들게 그렇게 하면 민주당은 다수당이니까 어느 의원이든지 민주당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원장 대신해서 입법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트트랙법까지 뜯어 고치겠다는 게 현재 한병도 원내대표의 입장이에요. 이건 민주당 입장이죠. 그리고 이미 이재명이가 여러 차례 그렇잖아요. 국회 입법 속도가 나지 않는다. 너희들 뭐 하는 거냐? 여러 번 불만을 표시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입법부가 말이죠. 행정부 이재명 밑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원씨가 어떻게 해서 국회의장이 됐냐고. 아니 우원씨가 이재명이 부인 김혜경하고 같이 점심 먹었잖아. 그거 걸렸잖아요. 그거 거짓말했는데도 그거 위증 고발 안 하잖아. 그러니까 추미애가 밀려갖고 우원씨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조정씨는 또 어떻게 다 됐어요? 특보다가 가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의 특보가 국회의장이니까 이 멋대로 팩스까지 통발. 야, 제가 보기에요. 저도 대한민국에서 살 만큼 살았는데 팩스로 야당의 상임위 배치 명단까지 보내는 그런 정당은요. 국회의장은 현재의 조정식이가 유일무이한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국회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요, 이거 사임계를 했다고 그래요. 사임계. 예. 안 하겠다 이거죠. 그 의원 배치된 게 불만이라는 거죠. 사임을 할 게 아니라 아예 국회의원직을 사임해. X들아. 국회의원직을. 사임하고 내부터 나가지 마. 아니, 그게 이제 국회법적으로 처리되면 사임한다고 처리가 안 되지.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 알아,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싸우는 모습으로. 아니, 그러면은 언론에서 대놓고 뭐야. 국회의원 전원 사임, 사상 조용. 예? 아니, 그러면 민주당이 좀 신경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론조사 하면 민주당, 그 다음에 이재명 지지율 떨어질 거 아니야. 지금 이재명 지지율 떨어지고 민주당 떨어지니까 지금 뭘로 국면 전환해? 반도체로 국면 전환하잖아요. 반도체. 예? 요게 말이나 되냐, 이 말이에요. 응? 자, 그래서 국회법은요, 국회 오늘 난잡한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이게 전부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예,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와 관련해서 지금 할 말씀이 많은데, 자, 그래서 이 반도체는요, 내용이 워낙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선요,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 오늘은 지금 광주에 가서 오고, 지금 2일 날은 아산 가서 오고, 그 다음에는 어디 진주 가서 온대요. 아산은 강훈씨가 있으니까 또 하필 아산 갔겠지. 뻔한 거지. 예? 예. 그 강훈씨가 이번에 이제, 누구죠? 국무총리 설까지 나왔다가 이제 안 됐잖아요. 결국 다음에 이제 총리 시키겠지. 안 그러겠습니까? 또 무슨 장관을 시키든지. 예? 지금 그러니까 이제 강훈식 지었고 이제 키워주는 거죠. 강훈식 지었고 아산에 딱 가가지고, 응? 그 다음에는 진주 가고. 그러니까 이게 왜 맨 처음에 이제 호남만 딱 주려고 보니까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끼워넣기 전국에 하나씩 다 집어든 거예요. 그렇다고 국민들이 속습니까? 안 속아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그동안에 말씀을 드린 대로 TV조선에서 저는 어제부터 얘기했잖아요. 요거를 이재명이가 이렇게 한 내용을 보면은 이게 결국은 기업이 스스로 먼저 선 기업 결정, 후 정부 지원이 아니라 선 정부 결정, 후 기업은 따라가기. 이럴 가능성이 있다. 제가 그렇게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그것도 TV조선 정도 나니까 제가 비판한 내용하고 기조가 비슷하게 방송을 해요. 네? 다들 무서워서 이런 얘기 못해. 지금 제가 조선일보서부터 쫙 언론들, 보수 언론들 논조를 다 이미 오늘 오전에 설명해 드렸잖아요. 인용해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대로 비판하는 논조는 없어요. 우회적인 비판만 해. 겁나가지고. 왜? 잘못 비판하면 이것도 잘못하면요. 7월 7일부터는 가짜로 또 걸릴지도 몰라요. 저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 갖다 붙이면 되니까. 그리고 일단 고발해버리는 거야. 고발하면 말이죠. 피고발인 우리 우파 유튜버들은 우선 변호사비가 엄청나게 들어요. 피곤해. 경찰 조사받으러 다녀야 되고, 논리 써야 되고, 예? 야, 그러니까 이제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짜뉴스 할래 안 할래? 너하고 사생결단 내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응? 누가 가지고 있냐고. 일개 보수 우파 유튜버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무슨 힘이.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언론들 또 제대로 말도 못해. 지금 제대로 까놓고. 응?
정말 큰일 났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자, 그래서 지금 반도체, 지금 오늘 광주에 갔는데,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어요. 면전에서 작심 발언한 거예요. 원전 지어줘? 딱 한 겁니다. 원전.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이재명 청와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기도 충분하고 물도 충분하다는 거 아니에요? 인재도 충분하고 다 갖춰져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전기, 물 충분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삼성에서 전기 부족해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삼류죠. 전기 부족해. 우리는 그건 이제 우리가 하는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데 못해. 그러니까 원전 지어줬다 이거예요. 원전 전기하고 물은 뭡니까? 물도 최고로 깨끗한 물. 전기는 또 최고로 깨끗한 고급 전기. 일체 0.0001초도 딱 중단이 없는 거. 이거를 간헐성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간헐성. 그러니까 일반 전력, 지금 호남에 있는 전력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를 돌려서 원전을 지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전을 지어달라. 예. 이거는 작심하고, 이 얘기는요, 원전 니들이 안 지어지면 우리 못해. 이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해석을 한다면, 이제 살살살살 나와요. 왜? 지금 언론에서, 그래서 지금 언론들도 말이죠. 언론 여러분들도 전문가한테 자문을 전문가 자문을 받으면, 전문가에서 자신 있는 사람은 전옥현, 아무게, 전에 이제 황철성 교수인가요? 서울대 석장에서 황철성 교수가 전기도, 그 다음에 물도, 인재도 부족하다. 이름 대놓고 조선일보에 인터뷰했지 않습니까? 이름 대놓고.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많이 좀 하라고. 전문가들. 아니, 전문가가 그렇게 무서워? 전문가 인터뷰도 못하냐고, 이 엑스들아. 야, 정말, 미쳐. 응? 그러니까 지금 삼성 CEO가 그래야만. 그리고 이제 삼성 CEO 출신인 고동진이 여러분도 아시죠? 한동훈이가 비례대표 비례대표가 아니죠. 강남에서 주셨죠. 아주 노른자위. 고동진이가 그 허상에 가깝다 딱 한마디 했잖아요. 허상이 뭐예요? 빌어자. 응? 텅텅 비어있는 그거는 그림이야. 예. 페이퍼야, 페이퍼. 딱 이거지 않습니까? 실행 가능성이 없다 이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정도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직 장성한 분이 이제 요 내용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거를 보면은 지금 이게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시라고 보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이제 삼성 CEO의 발언, 그 다음에 광주에 가서 이재명이가 한 얘기, 예. 참 큰일 났어요. 예. 참 큰일 났습니다. 양무 호남이면 시무 국가라. 자, 이런 얘기나 하고 읽고 앉아있고요. 이렇게 한갈대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오늘 국회 상황을 먼저, 제가 너무 흥분한 것 같은데요. 이거 흥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나라의 운명이 지금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무슨 비판하려고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비판하려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들만 가지고서 제가 정보 분석을 해보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 요거는 대한민국 국가의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지금 입장이다. 이런 점을 저는 항상 국가 국민을 위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왜 비판합니까? 리스크를 안고서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자, 그러면 말이죠. 우선 오늘 민주당에서 민주당 출신의 누구죠? 조정식 의장이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발표하고, 이거는 이제 민주당이 준 대로, 그리고 국민의원들 강제로 11개 상임위원회에 강제 배치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해당 의원들 전원이 사임계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의장실 앞에서 의장실 앞 복도에서 규탄 구호를 외쳤어요. 예, 저 국민의 의원들 이런 거 이제 그만해 좀 제발. 웃겨. 그냥 모양새만 갖추는 쇼 그만 좀 하세요. 예. 자, 그래서 국민의 원내 행정부에서 발표한 걸 보면은요. 조정식이 11개 상임위원회 운영법사 정무 재경 과방 국방 행안 문체 농해수 기후 그다음에 예결위원을 강제 선임했다. 이에 따라서 국민의원 11개 상임위에 강제 선임된 우리 이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의원 사임의권을 공문으로 국회의사과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말이죠. 예, 지금 단독으로 임명한 위원장들을 보면 법사위원장의 서영교, 그런데 서영교는요 한시적으로 앉히겠다는 거냐. 그러니까 서영교 마음에 안 들지만 한시적으로, 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 이게 조금 있기 때문에. 경무위원장에는 유동수, 재경위원장에는 조승래, 과방위원장에는 송기헌, 국방위원장에는 진성준, 행안위원장에는 김영진, 문체위원장에는 이재정. 예. 이러니까 이제 우리 정정식 원내대표가 비상의총을 열었어요. 국민을 우습게 보는 오만의 정치다.
그래서 민주당이 자기 당이 가져겠다는 11곳의 상임위원장 명단을 발표했다. 보수당에 대한 존중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오만의 정치이고 민주당 의총에서 자기들끼리 무슨 상임위를 나눠 먹을지 결정하는 구태 밀실 정치다. 함량 비달 법사위원장을 유인시키면서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오로지 공소 취소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것이다. 자, 그러면서 국민의원들은 의총 이후에 본관 의장실 항의 방문해서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 시도를 중단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원구성 폭주, 민당식 국민협박, 민주당 상임위 독식 시도 중단, 법사위 직참 재판 취소, 빌드업 이런 팻말을 들고 항의 시위를 한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지금 말이죠. 요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일단 원 구성을 강행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서 말이죠. 이 서영교와 관련해서는 3개월 정도 법사위를 했고 그때부터 추진했던 여러 개혁 과제들을 남아 있어서 주요 개혁 과제도 완수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임무를 연속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한시적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혁 방향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나마 초위원장이 책임 있게 밀고 가실 수 있도록 결정했다. 그리고 이제 중간 교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리고 18개 중에서 11개만 배정한 것은 의석수 비율로 11대 7로 나누게 된 것이다. 동시에 야당 입장에서 꼭 운영하고 싶을 것 같은 희망과 요구가 있는 상임위를 우선적으로 배려한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다. 자,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병도가 말이죠. 예, 패스트트랙 제도를 선보겠다고 밝혔어요. 예, 이건 뭐 쥐들 멋대로 이제, 그러니까 국민의힘에다가 상임위원장을 주더라도 자기들 멋대로 이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거죠. 독재를 더하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 자, 그래서 한병도가 내놓은 입장을 보면은요. 7월 1일부터 당장 각 상임위를 즉각 소집해서 간사 선임과 소위 구성을 마무리하고 입법 전쟁에 돌입해야 된다. 그리고 국회법 개정에 관해서도 국회법을 거쳐서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이 아닌 곳에서 법안을 심의하지 않는다든지 필보 기준을 더 엄격히 할 필요성을 느낀다. 패스트트랙 문제도 패스트트랙이 아니고 너무 길다. 입법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곳과 아닌 곳까지 막힘없이 처리할 수 있다. 막힘없이가 꼭 독재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서 국민의힘에게 다시 한번 경고한다. 국회를 마비시켜 민생과 개혁에 회방을 놓을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말라. 야, 참 먹긴 놈이 먹긴 놈 뭐 한다고 말이죠. 참 기가 막히지. 예, 기가 막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요 지금 국회법 개정안은 김태년이가 발의한 아닌데 상임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 개최나 의사 진행을 거부할 경우에는 법안 심사를 현저히 지연할 경우 제적 3분의 1 이상의 요구하고 과반 찬성으로 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다. 요걸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야,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오늘 지금 호남에서 지금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국민 보고회를 했는데 이재용하고 최태원애가 호남 반도체 요 사업을 갖다가 용인과 동시에 추진하자고 했다. 요거를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호남 투자는 기업인들의 결단이다. 강요는 하지 않았다. 아니, 강요하겠다는 걸 왜 강조해? 도둑이 이거 재발견인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이 광주에서 지금 제가 이재용과 최태원한테 미리 이런 약속을 받았다. 자, 그러면서 원래는 용인 끝내고 그 다음 단계로 순서대로 할 생각이었던 것 같아서 이건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지금 수요가 복잡하니까 호남 반도체 투자를 동시에 추진합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거 경제적 원리에 따른 것이다. 사실 용인, 평택, 화성 등 기존에 계획된 공장 부지로 충분할 거라 생각해 왔는데 최근 갑자기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이 됐고 결국은 추가 증설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 그러면서 말이죠. 수도권 내 용수 전력 부족 문제를 언급하면서 관주 전남 지역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 됐다. 근데 지가 다 결정했다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의 이 서남권 투자는 이제 호남이라고 얘기 안 하고 서남권이라고 그래. 가급적 호남이라는 말을 안 하고 싶어 해. 이게 뭡니까? 이게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대놓고 호남이라고 왜 못하냐고, 서남권이라고 하냐고, 호남, 충남, 영남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야. 웃기는 거예요. 왜 워딩을 바꿔? 뭔가 속셈 있는 거잖아요. 예? 자, 그러니까 자기네가 정치적으로 호남을 배는 게 아니라고 하고 싶어 하지만 이재명의 말을 보면은요, 예, 양모 호남, 양모 호남,
시, 국가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 있잖아요. 시무 국가. 자, 그래서 오늘의 이 선언권 투자는 우리 기업인들이 결단해 주신 것이다. 말로만 우리 국민을 대표해서 특히 이 호남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삼성전자 대표이사를 향해서는 전영현이네요. 사장님이 정부의 약속을 받고 싶어서 확인 사선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지방정부만 다 책임지라고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제가 직접 체크해 보여드리겠다. 그러면서 호남에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하도록 좋게 말하면 유도, 심해가 얘기하면 유인을 했다. 강요는 하지 않았다. 여기서도 또 말장난하는 거예요. 유도, 유인, 강요. 벌써 이게 이재명의 수준이야. 이게 이재명의 수준인 거예요. 이게 미치는 거예요, 이거요. 예? 자, 그러면서 이재명이가 또 뭐라고 했냐면은요. 자, 전영현 삼성 부회장이 호남 반도체 잔지의 원전을 확대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재생에너지는 가능성을 보완할 원전과 LNG 열병합이 필수다. 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재명은 오늘도 헬기로 신재생에너지만 딱 구경한 거예요. 이게 신재생에너지 갖고 되겠습니까? 예? 이 가능성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걸 보면 작심하고 지금 뭡니까? 지금 그 삼성 전영현 부회장이 재생에너지는 가능성을 보완할 원전 확대를 적극 추진하라. 이렇게 직격탄을 날린 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그러면 말이죠. 그래도 이제 삼성 전영현 부회장 이런 얘기를 해서 다행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전영현 부회장은요, 전력, 용수 등 반도체 필수 인프라와 인력 확보, 정주 여건은 많은 인센티브 지원이 기대되고 있는 광주의 팹 2기를 시작으로 약 400조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진 이제 발언에서 24시간 내내 일정한 전압으로 기가와트급 전력을 공급받아야 하는 반도체 공정과 관련된 것인데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재생에너지의 가능성을 보호할 원전 확대 및 PPA 전력 구매 계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LNG 열병합 발전도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이게 면전에서 이게 부탁이지. 이게 정말 그러니까 원전 그다음에 LNG 열병합 발전소 이거 아니면 안 돼. 이 얘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요. 반도체 생산 시설은 단 1초에 미세한 전력 흔들림만 발생해도 공정 중이던 수천억 상당의 웨이퍼를 전량 폐기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어제 발표된 400조 원 규모의 호남 반도체 투자가 성공하려면 최첨단 회로를 그리는 전공정 팹이 들어서야 하는데 전공정 팹은 기하급수적인 연산을 위해서는 24시간 내내 일정한 전압으로 기와가 같은급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전력 다소비 시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전영현 부회장이 공식 석상에서 원전 확대하고 LNG 열병합 발전을 직접 꼭 찍어서 요구한 것은요. 청와대의 관심이 온통 태양광과 해상풍력만 쏠려 있는 것에 대한 업계의 깊은 우려와 불신이 깔려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신재생에너지 단지만 헬기 타고 도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무탄소 전력원 계약 체계에서조차 원전을 배제하려는 현 이재명 정부의 독단적 에너지 정책 기조를 깨부수지 않는 한 대규모 호남 공장 가동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경고다. 이게 언론의 한 줄 평가이기도 합니다.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나마 다행. 야, 진짜 이거 말이죠. 응? 자,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가 말이죠. 광주. 그래서 또 이재명이가 이게 이제 기업 자율결정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 제가 여러분께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 반도체 800주는 호남에 대한 역사적 보상이다. 아니, 정부가 왜 보상하고 나서냐고. 정부가 보상하고 나선 이유는 정부가 강제로 유치했으니까, 유치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아니냐. 자, 그러니까 양봉호남 시무국가 이런 얘기까지 인용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억압 강요하지 않았다라고는 얘기하고 있지만은 정치권과 호남 외 지역에서는 정부 압박에 의한 투자 결정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심지어 이제 요게 드러나면은 탄핵감이다. 미르재단 생각해봐라. 이렇게까지 지금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응? 자, 그래서 요거 말이죠. 요 내용 여러분께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그러면 TV조선에서 말이죠. 제가 말씀드린 이거 뭔가, 이재명의 발언만 잘 보면 그 안에서도 이거 수상하다. 예? 이거 뭔가 수상하다. 이런 지금 추측을 할 수 있는 발언들이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죠. 자, 누적주자 조율. 한번 들어보시죠. 자, TV조선의 방송 내용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죠. 호남권 투자를 발표한 데 이어 오늘은 광주를 찾아 호남이 투자의 최적지라고 강조했습니다. 호남에 대한 차별이 있었다는 점을 언급해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는 사실을 사실상 인정하는 듯도 했습니다. 제가 평가하고 똑같잖아요. 제가 어제부터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의 성과를 직접 알리는 지역순회 첫 방문지는 광주였습니다. 준비한 축사 대신 18분가량 즉흥 연설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이 용인과 호남 반도체 공장 설립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제안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끝내고 그 다음 단계를 얘기를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서 수요가 너무 폭증하니까 동시에 추진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동의하셨죠? 호남이 부지로 선택된 걸 두고는 호남이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돼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했습니다.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누적된 투자량을 비교하면 이번 호남 투자는 조족지혈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좋게 말하면 유도, 좀 심하게 얘기하면 유인, 억압, 강요는 하지 않았습니다. 기업의 투자 결정 과정에서 대통령이나 정부의 역할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선택은 기업이 한 거란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다만 기업들은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중요하다며 원전 확대 등 보다 구체적인 인프라 환경 구축을 요청했습니다. 안정적인 전력과 영수 공급이 가능한 입지가 저희에게는 필요합니다. 전력은 안정적인 공급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재생에너지의 가능성을 보완할 원전 확대 및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메가특구법을 통해 각종 규제를 한 번에 풀고 필요한 전력과 용수도 100%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들 저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라고 믿어요. 제 방송 보신 분들. 제가 그래서 어제부터 이재명의 발언 안에 그래서 양심선언이다, 자폭이다 이런 제목을 달면서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TV조선에서 하는 게 제 방송 보고 하는 거겠어요? 상식적으로 볼 때 그렇게 충분히 평가가 가능하니까 이거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직 장성 한 분의 이 글을 올리겠는데 보도하겠습니다. 또 호남이냐? 표가 적은 지역은 대한민국 아니냐? 국민 세금이고 반도체는 국민 기업이다. 멈춰라. 호남 정치 비즈니스 새만금도 실패. 그곳에 잼버리 대화도 실패. 광주형 일자리 GGM도 그다음에 슬라시도 그다음에 솔라시도 기업도시 사업도 지지부진이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솔라시도가 이제 태양광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경제의 대표 기업 삼성과 SK가 AI 시대를 맞아 이게 좀 될 만하니 호남 타령이냐. 예, 용인과 평택의 반도체 단지의 전기 공급이나 제때 해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기업이 자가 발전 시대를 하겠다는데도 허가도 안 내주는 정부가 4년짜리 권력이 국가 경제의 만년 대개 감나라 배너라 건설 이 간섭질이 웬 말이냐. 노란 봉포토에나 만들어 기업의 기업의 목줄을 죄고 삼성을 겁박주기가 지금 이 겁박하기가 몇 년이었는가. 그다음에 민주당 더위 먹었나? 자기들이 삼성에 대해서 지난 수년간 해온 위해 행위를 벌써 잊었나.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이미 사업장이 3곳에 분산이 되어 있다. 민주당은 멀쩡한 호남의 곡창지다 논밭에 태양광 패널을 깔아놓더니 딴 생각이 없구나. 안 될 일이다. 국민 먹거리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가해 행위도 중지하고 숟가락 얹어보려는 그다음에 숟가락 얹어보려는 이 염치 없는 짓은 즉각 중지해야 된다. 호남 대 비호남의 선거의 수는 전국 선거의 수 대비 10%다. 정부 투자기업 이전, 대학 설립, 이번엔 반도체냐? 꿈 깨라. 이번에 부리는 이재명표 잔꾀는 10대 90의 미치는 장사다. 7월에 나온다는 부동산 세법과 반도체 기업, 호남 건설계획과 공소취소법 개정안과 당청 갈등은 절대 권력이 걸어가는 보편적 쇠락의 길이다. 민주당은 결국 한 사람에 의한
한 사람의 정당이 가게 되는 그 길로 내닫고 있다. 누가 시킨 것도 국민이 원한 것도 아니다. 그들 스스로 만든 용기 올가미마다 민주당은 올가미다. 민주당은 민생법안 어쩌고 하며 절차도 내용도 어겨가며 국민 갈등 조성 법을 남발할 때가 아니다. 온 힘을 모아 6.3 지방선거 부실과 부정에 대한 시정 조치와 관계에 대한 법정 행정적 조치에 집중할 때다. 그리고 이재명과 민주당의 이런 식의 균형 발전 명분 아래 좌양되는 특정 지역 편에는 결국 지역 감정을 부추겨 궁극적으로는 지역 감정을 자극하여 특정 지역의 고립을 자초할 수도 있다. 이것은 본의 아니게 결과적으로는 반역사적이고 반민족적인 잘못이 될 수 있다. 언제 누가 이 문제와 관련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가? 29일 중대 발표를 한다는데 이 발표라는 것이 반도체 공장 지방 건설과 관련된 문제라면 밀실에서 몇 사람이 쑥덕 공로로 결정한 사안이 아니다.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수십조 원대의 기업 자본과 수조 원대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어야 성공할 수 있는 대역사다. 절차가 무시된 결정은 무효일 뿐 아니라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비밀스러운 사업도 아니고 구체적 비밀 사업도 아닌 기업 경영관에 대통령의 권력이 개입되어 기업을 압박했거나 특혜를 약속한 결과라고 한다면 한다면 이는 명백한 탄핵의 사유가 된다. 권력남용이고 정치개혁이고 시장 교란이고 민주주의 박탈이고 주주이익 박탈이고 반시장적이고 반자본주의이며 반민주적 독자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반헌법적이다. 진짜 자유민주주의 공화 제하의 대통령의 책임과 절대 군주제하의 왕의 절대 권력도 구분할 줄 모르는가. 국민통합을 해치고 국민적 산업, 반도체 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해치는 발상은 즉각 중지되어야 마땅하다. 자, 그리고요, 이재명은 광주와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로 희망 고문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전기도 물도 부지도 인력도 없는데 다 있다, 충분하다고 한다. 짝퉁 퍼포너 쌓는 369 배우로 동원된 세계적 기업 총수들이 안타깝기도 하다. 자, 그러면서요, 될성 부른 일을 한다고 해야지 국민들은 감동은커녕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한다고 했더니 정말 하는 줄 알더라. 이 이재명의 말을 여기서 또 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의 무지를 이용해서 국정을 농단하는 청와대 비서진, 특히 정책실장 김홍범은 교체되고 처벌되어야 마땅하다. 알만한 자의 거짓말은 무식한 자의 거짓말보다도 더 나쁜 빨간 거짓말이기 때문이다.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께 이런 강한 비판도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고 말이죠. 성공을 하려면, 정책의 성공을 하려면 지지하는 평가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건강한 비판,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정책의 결점을 보완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비판을 계속해서 여러분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